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022 세계 책의 날 온라인 기념식 및 북콘서트 사회를 맡았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요 세계 책의 날입니다. 4월 23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은 책을 참 사랑하는 분들이시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알찬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후 5시까지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이벤트 참여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소통해 주시고 댓글로 이야기 나눠 주시면서 오늘 하루를 함께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준비한 2022 세계 책의 날 온라인 기념식과 여러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세종시청에 위치한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금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세계책의 날은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1995년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날로 돈키호테의 저작 세르반타스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인 4월 23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준비한 2022 세계책의 날 문화 행사는요, 지난 4월 18일부터 50여 개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하는 문화 라이브와 올해 첫 진행된 3개의 출판사, 서점이 참여한 쇼핑 라이브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작가님들과 함께한 랜선 작가 만남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또한 본행사 종료 후에는 운동으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을 알리는 미라클 리딩과 하루를 마감하며 힐링하는 굿나인 리스닝, 그리고 위로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상담소, 책 약국 프로그램까지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진행에 앞서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시청하시는 우리 온라인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책드림 이벤트인데요. 책드림 이벤트는 세계 책의 날 4월 23일을 맞이해서 총 423분께 각각의 책 한 권과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책갈피를 선물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유튜브 시청 중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두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지켜봐 주시고요. 캡처를 하셨다가 책드림 이벤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 또는 그 스트리밍 화면 밑에 책드림 이벤트 링크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이벤트에 신청을 하시면요, 선착순 1000명 중에 총 423명을 추첨해서 각각 책 한 권, 그리고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책갈피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꼭 이벤트 당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주변으로 놓이는 이 배너 QR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북콘서트 1부, 나를 위한 책, 나를 위한 글쓰기 라는 주제로 정문정 작가님과 만나보는 북콘서트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정문정 작가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즉석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들은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로 댓글로 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렴하여 질문을 함께 남겨드릴 거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정문정 작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는 오은 시인님이 특별 MC로 참여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MC 김현영이 1부부터 오늘 저녁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예, 저자 정문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굉장히 바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내어주셨는데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문정입니다. 사실은 주말에는 보통 오전이라는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맞아요. 일어나 보니 오후였다 이럴 때가 많은데 이렇게 직접 와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전 시간까지 주말에도 알차게 쓰고 계신 분들이니까 네. 뭘 해도 잘 될 것이다. 네,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대단한 분들과 함께 대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오늘 라임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대단한 분들과 대단한 대담을 함께 네네. 해보도록 네. 할 텐데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아침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오늘 정문정 작가님 만나러 와야지 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일 거거든요. 맞으면 우리 정문정 작가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함께 지금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작가님을 실제로 뵙는 건 유튜브로는 많이 뵙고 있지만 쉽진 않잖아요. 오늘 세종 시민들께는 굉장히 큰 이벤트이자 오늘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데 작가님 요즘에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시죠? 네, 사실 바쁜 거는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가 더 바빴던 것 같아요. 네네, 회사는 이제 다니지 않고 있고 보통 아침에 이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켜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신데렐라처럼 9시부터 4시까지. 4시까지. 네, 그 시간 동안 알차게 열심히 글을 쓰거나, 네, 또 말을 하거나 강연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짬을 내요. 그 네네. 오전 시간을 활용하시는 작가님.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멋진 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회사에 다녔을 때는 9시부터 6시까지는 회사에 매여 있었으니까 그 이후의 시간을 활용했어야 했는데 네. 지금은 9시부터 4시까지 매여 있으니까 조금은 더 시간이 생겼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난이도는 비슷합니다만. 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봄 의상처럼 마치 작가님과 제가 미리 의상 코디를 좀 한 것 같이 좀 톤이 맞거든요. 톤온톤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화사하게 입고 와 봤는데 인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우리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도 네네. 함께 좀 네. 보는 데에 또 시선도 집중되고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생각해 주실 겁니다. 자, 어떤 분들 많이 오셨는지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대단한 사람들과 대단한 대담 함께해서 기쁩니다. 박수 이모티콘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정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정문정 작가님과 함께하는 대담, 대단한 대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우리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유튜브 스트리밍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즉석에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사실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새로운 책들,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계신데요. 이 작가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꾸준한 인기의 비결 이런 것들은 좀 무엇인가? 일단 그 대본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 인기가 어떤 비결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꾸준한 인기요. 네. 네. 지금 약간 분위기가 약간 네. 조금 재수 없어지는 그런 아니에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고민이 뭐냐면 10년 이상 회사에 다닐 때 항상 한 1, 2년 반짝이는 사람은 참 많았어요. 저 사람 참 뭘 해도 되겠다. 너무 잘 되겠다. 네. 멋지다 하는 사람은 참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5년 이상, 10년 이상 어떤 자기의 컨디션을 좀 꾸준히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방송도 보면 유재석 같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유석이 뭐 거의 이제 신이 되었고 인간계를 떠났고 그런 거 보면 항상 이렇게 바짝 잘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꾸준히 잘 되는 게 중요하구나. 꾸준히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글도 계속 썼었지만 의식적으로 말을 하는 일로도 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것들로 좀 친근하게 만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돼서 네. 그 꾸준한 사랑의 비결이 네. 이제 계속 소통하는 지금 네. 같은 이런 자리들을 끊임없이 계속 만나려고 우리 작가님도 노력을 해주시는군요. 네네, 오래 만나려면 좀 네. 친근하게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도 조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또한 이렇게 열심히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 주제가 우리 작가님의 책 제목도 그렇고 네. 주제가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하는 네.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회사 생활이나 이런 집단 생활을 네. 하는 경우에 참 많이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담으셨어요. 실제로 모든 게 다 경험하신 이야기라고 하던데 맞나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고 났을 때 많은 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머 도대체 얼마나 세상에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같은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특별히 뭐 굉장히 이상한 곳에 있어서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났던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좀 제가 저런 사람처럼 안 살아야지 이런 어떤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네. 저런 사람처럼 안 살아야지 또는 저 사람은 참 좋다. 어떻게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닮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사람 많이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런 말씀도 하세요. 어머, 어떻게 작가님 저 만나본 적 있어요? 어떻게 제 얘기를 책에 쓰셨어요? 이거 내 얘기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다는 건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동시대의 이야기다. 근데 다만 저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저만의 경험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에세이를 쓸 때 이게 정말 너무 나만의 경험은 아닌가?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되면 약간 오히려 안 쓰는 편이고요.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또는 어떤 동년배라면 또는 어떤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해봤다면 분명히 한 번쯤은 공명할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글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 회사 생활 시작했는데 호기롭게 시작을 하다가 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막히잖아요. 네. 특히나 상사를 만났을 네, 때 굉장히 좋은 상사도 많지만 말 그대로 무례한 상사도 많고 막대하는 그런 상사가 네. 당연하게 여겨질 때 네. 회사 생활이 참 많이 힘들다 이런 네. 생각을 저도 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도 그럼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네. 사실 이 경험들이 녹아 들어서 이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네. 법이라는 책이 나온 건데 그 책에서 이 첫 번째 챕터 저는 읽으면서 가장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던 챕터였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네네네. 할까요? 제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많은 MZ 세대 분들 그리고 뭐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서는 이 가정에서 뭐 엄마 아빠한테 투정도 부리고 남자친구가 투정도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정말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것이 굉장히 공감이 네. 많이 되었었는데, 네. 되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게 됐느냐 이런 네, 네.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 2018년에 나온 네. 책인데. 제가 굉장히 너무 잘 썼기 때문에 막 후벼 팠기 때문에 잘 됐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같은 책이 만약에 지금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언제나 시대 정신이랑 맞아 떨어져야지만 소위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고 이제 시대 정신을 타서 이제 사실은 몇십만 부를 가는 것인데 그때를
되돌려 보면 돌이켜 보면 갑질이라든지 땅콩 회항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아니 노룩 패스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았던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2018년도에 나왔잖아요. 네, 그 책 2018년에 나왔는데 2016년, 2017년 즈음으로 해서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만약 이 책이 지금 나왔다면 사람들이 그만큼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네. 욕을 할 수 있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욕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서비스 업계에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눈으로는 끄덕이시죠? 웃으면서 입으로 욕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업계에서도 이렇게 네. 노동을 조금 정신 노동을 조금 덜 한다고요. 감정 노동을 조금 덜 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해요. 그러네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 좀 착한 컴플렉스 같은 네. 경우에 제가 왜 그때 썼냐면 한 2016년, 2017년 즈음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네. 후배들이랑 면담을 이렇게 해보면 특히나 뭐 꼭 남성 여성을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히나 이제 여성 후배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네. 굉장히 앞에서는 이제 거절을 못 하고 있다가 앞에서는 그냥 웃고 있다가 뒤에서 사실 너무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는 내용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근데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고 심지어 저 또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성향 차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어떤 시대적으로 우리가 일단 참고 그리고 네. 좀 착해야지만 들여주는 착해야지만 어떤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다들 착한 컴플렉스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2018년 이후에는 어떤 또 제 책의 영향 때문인지만은 모르겠지만 영향입니다. 그 이후로 네. 요즘은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제기하거나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코로나 시대를 네. 맞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발끈하신 걸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집단적인 성향이 네네. 많이 생겨서 네. 이게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같이 아니다라고 동요해 주시기도 하고 좀 그런 운동의 움직임이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시대적인 차이가 느껴져요. 아. 요즘은 오히려 MZ 세대가 너무 막 네. 기사 보면 네.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앞장서서.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막 네. 당황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시대가 속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속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네네. 생각만 했지 이 말로 꺼내기는 좀 쉽지 않았는데 그걸 이렇게 말로 먼저 누군가가 꺼내주면 맞아. 이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저도 같이 좋아요도 누르고 네. 좀 소심한 네. 동의를 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끄덕여 주시면서 동의를 네네.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에서 그 진짜 웃으면서 이 대처가 가능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여기 계신 분들과 네. 온라인으로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 네. 진짜 이 방법만큼은 진짜 네. 괜찮다. 네. 웃으면서 이게 대처가 네. 되더라. 네. 이런 좀 일들도 네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에 웃으며의 방점이 웃으며. 찍히잖아요. 네. 보통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은 알 수는 있지만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없어. 맞아요. 했다가 내 책상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웃으며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 웃는다는 거는 비웃어 준다는 게 아니었어요. 또는 내가 굉장히 막 호탕하게 막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의도한 웃으면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구나. 나도 나의 페이스를 잃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웃으며였고요. 일단 첫 번째는 웃으며라는 거는 그래서 울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이게 내 탓이 아닐까, 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일단 첫 번째는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웃으며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리액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연애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제가 어떤 조언이랍시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남자를 만날 때는 카톡을 한 10시간 뒤에 카톡을 안 보고 있다가 답장해봐 라고 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걸 하잖아요. 그래? 난 통했으니까 너가 해봐 라고 하면 100%이 모태솔로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걸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일단 긴장이 되고 위축이 되고 당황해서 네. 자연스럽게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한 거는 자기의 언어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의 언어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어떤 대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건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일 때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것도 착한 컴플렉스랑 연결되는 것인데, 일단 내가 답변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뭐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기분 좋아 보여? 라고 누가 물었어요. 이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의도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네. 아유, 네, 저 요즘 좋아 보이나요? 네, 요즘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이 맥락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때에는 내가 만약에 대답을 했는데 너무 좋죠 이랬다가 그래 어쩐지 네가 요즘 노는 것 같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쩐지 그래 다들 울상인데 네 혼자만 요즘 좋아 보이는 거 보니까 그래 네가 얼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맞네요. 예컨대. 그래서 네. 의도를 알 수 없고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면 돌려주세요. 질문을. 어떡해요? 아유, 만약 과장님이시잖아요. 네. 과장님 저한테 칭찬해주세요. 요즘 얼굴 좋아 너무 좋다. 보여. 과장님이 더 좋아 보이세요. 과장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그 오. 질문을 다시 한번 돌려주는 겁니다. 웃으면서. 네, 만약에 과장님이 최근에 결혼을 하셨어요. 네. 저한테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라고 하셨어요.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 그런 거 많죠. 네,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한테 네. 언제 결혼할 거야? 아. 결혼 생각 없어? 어떻게 돼? 과장님 결혼하시니까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아.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웃으면서 그 질문을 돌려준다면 그분은 순간적으로 결혼?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내가 또 한다거나. 당황스럽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우리는 살면서 죄송해요 생각 없이 말했어요라고 실수를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주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다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도 시간을 한번 주는 거죠. 네가 말한 의도가 이게 맞아? 라고 한 번 더 주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조금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내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라고 맞아. 하이킥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늘 생각하고 또 준비하지 않았는데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네. 무방비 상태에서 바로 공격을 당하는 느낌. 네네네네. 내가 한 방 먹은 것 같네. 음. 뒤에서 생각해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약간 스펀지처럼 흡수하지 말고 그냥 핑퐁 이렇게. 네. 과장님은 어떠신데요? 네, 과장님 좋으시죠? 과장님 결혼하시니까 과장님 얼굴이 얼굴 너무 더 좋으세요. 좋아지셨는데 네네네. 이렇게 네네. 대처를 네. 더 웃으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하네요. 네, 왜냐하면 오.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겠어, 내가 누군가를 받아쳐주겠어라고 하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상대에게. 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어떤 조직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본인은 생각하지 티를 안 낸다고, 나는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그러면 그 사람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 신기한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가 싫을 때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의도로 말을 하면 네. 내용의 중요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맞네요. 태도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적이 돼 버리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받는 걸 많이 보면서 그 아무리 그래도 태도가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좋지 않으면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싸가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도도 안 좋고 내용도 안 맞으면 그냥 이상한 애예요. 쟤는 맞아. 이상한 애야. 그냥 가치도 네. 없는 애야. 근데 내용은 맞는데 뭔가 조금 태도가 안 좋아라고 하면 이제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사람에게 그런 태도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거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 지금 네. 이제 질문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좀 Q&A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민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글을 쓰고 싶지만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일인입니다. 요즘에는 참 많은 분들이 네. 글쓰기를 나도 글을 써서 네.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네. 내고 싶다 뭐 이런 네. 생각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을 직업인 작가로서 네. 말고 네. 작가님의 글을 쓰게 되는 그런 네. 이유, 목적 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셨어요. 네. 네. 평소에 이제 그 9시부터 4시까지는 네. 아이를 보지 않는 시간에 네. 조금이라도 글을 써야지 네. 이런 게 어떤 습관처럼 네. 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습관처럼 네. 글 쓰는 게 습관이 된 계기가 있냐고요? 네, 이게 글을 쓰게 되는 이유나 이 목적이 있어야 네. 이제 내가 행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네. 내가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하는 게 있고 네. 내가 이건 진짜 해야만 해라고 억지로? 의식해서 억지로 네.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네.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글을 쓰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합니다. 그냥 해요. 그냥 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걸 습관이라고 하죠. 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두 번째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결국 이 두 번째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첫 번째로 만들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운동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진짜 싫어요. 그래서 운동하러 갈 때마다 항상 막 끌려가듯이 가요. 실제로 그러시죠? 네, 너무 싫어요. 저도요. 저는 항상 궁금해요. 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운동하지 않고도 살 빠지는 그런 게 안 나오나 항상 궁금해요. 아무튼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운동하는 게 너무 가기 싫어서 이제 우리 운동 선생님이 저를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쟤는 참 의지가 약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이 보기엔 제가 참 의지가 없는 애일 거예요. 선생님 오늘도 너무 운동하기 싫어 이러니까 맨날. 그래서 그러면 회원님은 항상 운동하기 좋은 날이 있으세요? 아니요, 언제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저는 회사 다닐 때도 항상 글을 썼고 항상 지금도 매일 책을 읽는데 그걸 또 누군가가 본다면 저에게 정말 작가님 의지가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책을 쓰고 글을 쓰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두 가지를 일단 분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아직 습관이 안 되었지만 습관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네.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거 이미 습관인 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억지로 글을 쓰는 시간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그 시간에 정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뭔가를 만드는 것도 또 차이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노력을 별로 안 들여도 되는 일이 있고 노력을 들여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저녁 6시마다 아주 맛있는 걸 먹기. 이건 별로 노력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면 아주 그냥 가볍게 잡아줘도 돼요. 뭐 몇 시에는 앉아 있는다. 이 정도로만 잡아줘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질문하신 분처럼 나는 글을 쓰고 싶은데 안 써줘. 또는 항상 시간이 없어. 근데 써야만 된다고 생각은 해. 잘 안 돼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력한 푸시가 걸 필요한 걸어줘야 거구나.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 왜 한 달에 10만 원 내면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 안 해요. 그게 오히려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한 달에 10만 원이어도 제가 돈 내면 그 10만 원을 내면 10kg가 이미 빠진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등록하는 순간만 제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첫 주에 한두 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 자신을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운동에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조금 더 세게 푸시를 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4대1로 하는 운동을 해요. 4대1로 하는 운동은 회당 2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룹 PT처럼 네, 그룹 이렇게 PT 하는 같이. 거예요. 네. 왜냐면 1대1로 하는 걸 해봤더니 그것도 너무 비싸요. 그것도 5만 비싸고 또 원이더라고요. 부담스럽기도 네네. 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비싸고 네. 내가 5만 원까지 의지는 아닌 것 같아. 한 2만 원 정도면 내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빠지면 내가 2만 원이 날아간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니까 울면서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뭔가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걸다 보면 그게 안 하면 조금 죄책감이 느껴지는 시기가 와요. 오히려 처음에는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안 가는 게 조금 불편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습으로 바뀌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뭔가 글을 쓰고 싶으시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일 거예요. 뭐 네. 회사를 다니거나 돈을 버거나 또는 애를 키우거나 어떤 나의 주업이 있기 때문에 이 주업을 하는 것만도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뭔가를 푸시를 걸 수 있는 그룹을 하나 만들든지 네. 비슷한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만들든지 아, 글을 쓰는 사람들 4명만 모여도 네네네 아, 어떤 그래도 되겠다. 그룹핑을 해서 약속을 아,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로또 1등 되고 내가 로또 2등 될 수 있느니 차라리 나도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되게 싫은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 예를 들면 뭐 예컨대 남편이라든지 어. 뭐 남편에게 내가 만약 이걸 안 하면 너에게 내가 뭔가 실패하면 너에게 뭐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걸 돈을 하면 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할 수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일부러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저 자신을 되게 미워했어요. 왜 그렇게 미워했냐면 제가 너무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 항상 너무 의지가 없어서 항상 못하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의지가 강해서 뭔가를 이루는데 네. 나는 의지가 없어서 항상 못하는구나. 아유, 많은 분들이 난안 그런 될 생각하지 사람. 않으실까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20대까지 제가 저를 미워한 8할의 원인은 제가 의지가 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맨날 제가 어릴 때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이 되게 네. 엄청난 사회적인 리더였어요. 네. 제 나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막 정주영 회장이 뭐 이렇게 성공했는데 뭐 이런 걸 보면서 맞아요. 네.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명하지. 노가다꾼으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이야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런 환경에서도 성공하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환을 바꾸면서 제가 뭔가를 계속해서 조금씩 성취를 해나간 것 같아요. 나는 의지가 보통의 인간이고 그런 사람이 아주 특수한 소수의 인간이고 대부분은 나처럼 평범한 의지의 인간이고 나 또한 그런데 그러면 이 의지를 어떻게 강력한 요인으로 붙잡을까 그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 거의 극히 특별하고 소수만 좀 네. 열심히 정주영 회장님 같이 되는 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참 우리 같은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의지가 네. 갑자기 한 작심삼일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3일 동안 열심히 해봐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계기를 뭐 2만 원이라든지 3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네. 돈을 거거나 뭐 네. 이런 장치를 건다고 네. 생각하면 굉장히 좀 편안해지겠네요. 네. 네. 제가 특기 중에 하나가 관찰인데 저는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아, 잘하거든요. 관찰을 하세요. 근데 아마 많은 작가분들이 저는 작가가 되는 첫 번째 특성은 관찰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잡지 기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잡지 기자가 좋았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신문 기자는 기본적으로 안 좋은 사람한테 심경이 어떠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잡지 기자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뭔가 잘 된 네.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는데 잘 된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아 제가 이게 안 돼서 아침에 일부러 뭘 만들었어요.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의지가 대단해 보이는데 저런 사람조차도 저렇게 다 하나하나 다 거는구나. 그걸 보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또 통찰해보는 그런 과정도 작가님도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방금 질문하신 분이 맞아요. 글 쓰는 게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네. 이분은 어쨌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9시까지 네. 출근을 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되는데 왜 이건 안 되는 거겠어요? 음. 출근은 안 하면 바로 팀장에게 전화가 오고 월급을 못 월급이 안 받잖아요.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조금 더 바꾸시면 아마 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명쾌한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상미님이 또 바로 질문에 대답을 남겨주셨는데요. 문정 작가님의 시원하고 정확한 해답 감사합니다. 글 쓰는 시간을 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첫 번째 책 별로여도 좋아해줘를 너무 재밌게 읽은 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어떻게 그 책을 또 내게 되셨는지, 어떻게 그 책을 쓰게 되었는지 계기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별로여도 좋아해줘라는 책은 아무도 모르세요. 이걸 읽으셨다는 분은 아주 네. 마이너한 소수 중에 소수인데 제가 독립출판처럼 예전에 썼던 책을 잠깐 묶어서 그 무례한 사람이 웃으면 대처하는 법 전에 묶어서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출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독립출판. 수중에 구하실 수 없어요.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네네네. 네, 독자 중에 네. 또 이런 분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아, 그랬군요. 독립출판이었군요. 다음 질문은 또 대학 내일 편집장으로서의 삶과 현재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삶의 이런 장단점,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좀 다른 삶일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서서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게 출퇴근 개념의 네. 회사원도 하셨었고 네. 이제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네.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음, 지금의 삶은 어떤 게 좀 달라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직장 생활을 했던 기간과 현재 프리랜서로서의 기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아.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어쨌든 시간이 너무 귀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아침 7시에는 늦어도 일어나서 아무리 집에 일찍 와도 저녁 먹고 뭐 하면 8시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밤에 12시에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렇네요. 시간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시간이 되게 안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때는 시간이 참 남았고 나 시간이 빨리 참 많았어요. 어른이 되고 빨리 싶었어요. 어른 되고 싶어 네. 막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참 많게 느껴졌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한정된 자원이었나? 이렇게 시간이 훅훅훅 지나가 버린다고? 지금 반기 뭐 네. 저 반기 이거 마감한 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내년 준비해 뭐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항상 마음이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그것이 저에게 준 어떤 특성은 뭐냐면 저에게 네. 어떤 인이 배기게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장점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 직장 생활에서 제가 배웠던 것은 마감의 위대함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 그게 저에게는 지금 저의 인생에도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마감의 위대함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서 무언가 약속한 기간 내에 완수하는 것이잖아요. 네. 야근을 해서라도. 네, 어떻게든 완수를 하는 경험인데 그 전에는 조직이라는 것이 약간 느슨하니까 뭔가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얘를 빼고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야, 너 그냥 하지 마. 나 혼자 할래. 이렇게 조모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았다면 항상 언제나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80%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래 가는 사람, 롱런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했던 것이 이 사람이 막 한 10번 일을 해요. 그러면 한 2번은 진짜 100%의 일을 해와요. 근데 8번은 한 4, 50% 일을 해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은 10번 중에서 100%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항상 하면 그래도 80% 이상은 항상 해와요. 10번 다. 그러면 항상 여기에서 직장인의 세계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능력을 인정받고 오래 쭉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무언가를 일정 이상으로 결과물을 자꾸만 내는 것, 그리고 내가 무언가 완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되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무언가 어쨌든 내놓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제가 조금 인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감의 무서움을 알게 된 것 같고, 근데 한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안정감은 있었어요. 어쨌든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런 안정감이 있어서 덜 무리를 했다면 프리랜서가 된 이후에는 어쨌든 조금 안정감이 네. 없으니까 이제 일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또 다 받고 또 덜 들어올 때는 막 엄청 불안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마음의 어떤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마음의 이 불안을 또 다스리는 방법도 네. 지금 또 작가님에게 네. 지금 하나의 과제처럼 또 네. 하나 수행하고 있는 중이실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지금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 또 다음 질문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 이런 부분이 우리 작가님은 없으실 것 같은데 작가님도 글쓰기나 이런 독서할 때 슬럼프가 있으신가요? 네네. 그래요? 네네. 없으실 것 당연하죠. 같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해하십니다. 네. 일단 글쓰기나 독서에 슬럼프가 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저희 남편에게 자기야, 자기는 글쓰기나 독서에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 라고 묻는다면 네. 저희 남편은 인생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 책을 읽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슬럼프가 온다는 것은 그걸 되게 잘하고 싶고 또는 시간을 써서 열심히 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요즘 슬럼프가 왔어.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슬럼프가 오겠어? 저는 한 번도 다이어트에 슬럼프가 온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슬럼프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여기에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네. 우리 항상 그렇잖아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저는 인간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들은 언제나 보는 눈은 되게 높아요. 누군가 하는 걸 보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참 멋지다. 내가 책을 100권 읽으면 내가 이게 안 좋은 책과 구린 좋아요. 안 좋은 책과 단어 좋은 선정 좋아. 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한 100권 읽으면. 영화를 한 100개 보잖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영화 100개 보고 나면 이제 한 1편 보면 알 수 있어. 이 영화 별로다. 보여요. 내가 근데 그걸 만들어 보라고 하면 못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항상 언제나 눈은 이렇게 되게 높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결과물은 언제나 이렇게 엉금엉금 네. 가니까 항상 그 슬럼프는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고 주기적으로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봤을 때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근 슬럼프가 왔을 때 굳이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아예 내려놔요? 네, 그냥 다른 걸 하다가 책 같은 경우에는 막 어려운 게 있어도 막 꾸역꾸역 참고 읽으시죠. 안 읽어요. 아직 인연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뒀다가 조금 그냥 재밌는 걸 읽고요. 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지금 에세이에 약간 슬럼프가 왔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에세이라는 장르에 약간 슬럼프가 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 말부터 또 다른 장르의 글쓰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같은 데도 다니고 글 쓰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룹도 만들어서 서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작가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하세요? 네네네. 아,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글쓰기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네. 그 선생님이 나중에 그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몰랐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이름도 익숙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 너가 그 사람이었냐. 그래서 반가웠다. 이렇게 메일을 주셨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도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려놓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어, 말하면 제가 네. 되게 막 너무 막 의지 있는 인간으로 비춰지는 거 되게 부담스러운데 저는 그렇게 저의 의지를 쓰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 대신에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느슨하거든요. 아, 네, 예컨대 막 제 별명이 애셋맘이에요. 제 별명이 저 실제로 애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애셋맘이에요. 왜냐하면 하는 짓이 꼭 애 셋을 낳은 사람처럼 대충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해 보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슬럼프나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반대로 나머지 어떤 제가 네.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의식적으로 조금 외주를 많이 주죠. 근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한정된 그 자원은 딱 하나의 몸인데 네.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다 쏟으면 좀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려놓고 이 육아도 마찬가지지만 대충 할 때는 대충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에너지 분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고민하고 네.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뭘 고민하세요? 초고령화 사회예요. 저는 요즘 그것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2030년이 되면 한국인을 나이 가장 어린 순서부터 나이 가장 많은 순서로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중위 연령이 몇 살일 것 같으세요? 근데 저도 중위 연령이 고민을 2030년이 되면 네. 찍어 보세요. 그래도 대략 높겠죠? 나보다는 높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 대략 중위 연령이 몇 살이 딱 중간에 서 있는 사람 나이가 몇 살일까요? 50? 50 나왔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49.8세인가? 50 아무튼 그래요? 50이래요. 정확히 알고 네네. 계시네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그렇고 네. 2025년만 돼도 네. 우리 인구의 3명 중에 1명인가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된대요. 그리고 또 2050년쯤 되면 중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 축에 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이제 한 40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한다 막 이랬어요. 그러게요. 이제는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려면 최소 이제 60은 넘어가야지만 네. 뭔가를 조금 요즘은 60세 이래도 너무 젊어요. 아니에요. 네, 전혀 노인이라고도 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제가 하면서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40, 50만 돼도 어떤 조직 속에서 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계속 내가 어리고 그런 것에 막내고 네, 네. 계속 어떤 막내까지는 아니고 양심적으로 어쨌든 중간쯤에 계속 있을 것인데 앞쪽에 어쨌든 중간보다 앞쪽에 계속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네. 10년 전에 나왔던 사람이 아직도 TV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왜 애들이 네. 어쩔 TV 이런다는 오. 것도 그게 그 유래가 그런 거잖아요. 유래 아시죠? 어쩔 TV의 유래를. 잘 몰라요. 어쩔 TV 어쩌라고 요거 아닌가요? 네, 어쩌라고 TV나 봐 이거의 유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TV를 보는 게 왜 욕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TV는 어린애들이 안 보는 거니까 네. 나이 많은 사람이 보는 TV나 봐 이 뜻이는 거예요. 그럼 나이 많은 분들이 TV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 그러니까 어떤 TV라는 매체가 굉장히 올드미디어가 되었고 대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유튜브나. 스마트폰으로 어떤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연령대가 계속해서 뭔가 현역으로 뛰어야 되는 나이로 계속 살아야 될 것인데 상당 부분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고 계속 주류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책임감이 정말 막중하구나.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더 잘 살아야 되지? 어떤 것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작가님이랑 그 글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대담을 나눌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고민하는 이런 주제들이 더 신선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공감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네. 계속 글에 대한 주제도 좀 써보고 싶고 어떤 방향성도 계속 구상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에 맞춰서 작가님도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컨텐츠나 책으로 나오는 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인기의 비결이 아닐까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베스트셀러에 뭐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네. 대처하는 법 뭐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네. 뭐 이런 책들이 독자들에게 다 공감을 얻은 이유가 좀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나요? 다음에는 좀 고령화 좀 이런 주제로도 책이 좀 나오려나요? 아니요, 고령화라는 어. 주제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어떤 글을 쓸 때 항상 언제나 우리는 반사적으로 타겟을 항상 언제나 조금 더 영한 타겟으로 계속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는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쓰면서 이제 내 세대는 더 이상 조금 내 세대에서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내 콘텐츠를 소비할 사람이 많지 않잖아라고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현실은 그냥 이 사람 나랑 같이 나이 들어가는 독자들이 그냥 계속 주류인 네.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그분들의 고민이 무엇일까 함께.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금 노 부모와 살고 있는 50대에 대한 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세대가 이제 나오고 네. 있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왜 비혼으로 살면서 이제 한 80대 노모와 함께 사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콘텐츠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걸까?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는 그래서 드라마 작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드라마 작법을 공부하는 이유도 앞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 어떤 중간값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라마를 볼 테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있는데 어떻게 또 새로운 걸 공부해? 이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시간이 흘러도 나는 이제 주류라는 생각을 갖고 비주류가 아닌 주류다. 나는 지금 나이가 들지 청춘이다. 않- 주류라고 하면 좀 재수없고 청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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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다. 젊다. 네, 네. 청춘이다. 어딜 가도 막내는 아니지만 좀 곧벌이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서 늘 배우려고 하시는 우리 작가님의 이 자세를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도 끊임없이 컨텐츠를 좀 생산하시는 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 네, 네. 정문정답 네, 네. 이런 채널들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고민 소통을 또 하고 계시는 채널도 또 운영하고 계신데 네. 거기에서의 이런 컨텐츠들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네, 세바시. 네, 세바시라는 곳에 나오셨다고. 네. 그래서 저도 세바시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세바시에 강의를 2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했더니 말을 너무 잘한대요. 제가. 진짜 잘해요.
제가 저도 아니, 농담이에요. 잠깐. 말하는 직업을 네네. 가지고 있지만 진짜 말하는 직업을 네. 먼저 하셨었나? 아, 이런 생각을 아유, 했었어요. 아니, 아무튼 이거 농담이 아무튼 그래서 혹시 정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작업을 할까 이런 얘기를 아. 하다가 요즘 작게 유튜브를 네. 같이 PD 한 명이랑 저랑 둘이 같이 하고 있고요. 너무 좋다. 한 달에 한 번씩 촬영을 하는데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4개를 찍어요. 한 번 만나면.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더 홍보해 주셔도 돼요. 이제 저희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네. 분들이 다 유튜버이시거든요. 아, 유튜브 시청자이시니까요. 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저는 그냥 글로 계속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글로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우리 편집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 말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요. 근데 저희 편집자 저보다 어리거든요. 근데 네. 작가님 이제 인스타 하셔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아. 작가님 뭔가 이렇게 이제는 글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계속 꾸준히 나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영상을 에도 한번 나가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꾸준히 뭔가 많은 분들과 독자분들과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독자분들의 어떤 고민을 보내주는 것들이 제가 다음 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겠네요. 네, 계속 글도 쓰고 있고요. 근데 글도 꾸준히 쓰고 있고 독자분들과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내는 거는 네. 열심히 내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내잖아요. 네. 네, 근데 유튜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모르겠어 언제까지 할지. 근데 힘들어요. 어떠세요? 이게 네네. 글 쓰는 게 맞으세요? 아니면 말하는 게 맞으세요? 네, 네.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을 보면 많은 작가님들이 사실 제가 따로 봬도 글을 쓰는 게 더 쉽다. 네. 말하는 거는 네. 진짜 너무 어렵다. 다르다고 생각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네. 그 글 쓰는 날에는 말을 안 하고요. 말을 하는 날에는 글을 안 써요. 두 가지를 오늘은 동시에 그래서 글을 안 써요. 오늘은 아. 강의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쓸 때의 몸과 말을 할 때 몸은 달라요. 왜냐하면 글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이 글을 왜냐하면 글은 말보다 오래 남아요. 내가 1년 전에 썼던 글, 2년 전에 썼던 글이 남기도 하고 네.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던 독자가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컨대 라면은 맛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라면은 맛있다라는 글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라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라면은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라면은 그래서 맛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좀 글은 재수가 없어요. 쥐가 뭔데 라면이 맛있다고 저렇게 단언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글을 쓸 때는 어떤 예시나 아니면 내가 그 근거로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부드럽게 들어와야 돼요. 옆에서 다다다닥 얘기하듯이 글을 쓰면 독자가 너무 불편해요. 그렇군요. 근데 말은 또 달라요. 말은 제가 글을 쓰듯이 저는 라면이 약간은 맛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는 거야 지금 말을 왜 저렇게 이렇게 또 답답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제가 조금 약간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조금 더 어차피 듣고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기억할 잊으실 겁니다.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청중들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나 청중들의 어떤 나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씩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되게 하는 편이고 근데 그 에너지로 바꿨기 때문에 네. 그날은 이제 글을 못 쓰고요. 그날 그렇구나. 글을 쓰면 이제 글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르구나. 항상 그 날짜를 일부러 맞춥니다. 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본캐와 부캐처럼 네네네, 맞아요. 캐릭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나를 계속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그런 또 모습이 있으셨군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남편 별명이 뭐냐면 제가 우리 휴대폰에 제가 저장을 뭐라고 해놨냐면 아 맞다라고 저장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아 맞다거든요. 경상도 분이신가요? 자 무슨 말? 자기야 이거 기억하지? 이거 알지? 맞다. 맨날 아 맞다. 부산 분이신가요? 대구 출신이긴 한데 아 맞다 이래요. 맞나? 그거 내가 네. 여러 번 말했잖아. 이러면, 아 맞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맨날 이래요. 근데
저희 남편이 특별히 기억력이 나빠서 어. 맨날 저와의 관계에서 아 맞다를 외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남편 어쨌든 회사에서 나름 팀장급으로 네. 인정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만약에 팀장님께 아 맞다 맨날 이러면 이제 나가시겠죠. 네. 이제 근데 거기서는 아. 또 그런 장르로 일을 하시는 거고 집에 오면 또 아 맞다를 연발하시는 캐릭터로 사시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로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어떤 것을 덜 보여줄지 편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저에게 모든 것이 있는데 더 강조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네. 따라서 바꾸는 거. 네. 남편분처럼. 그리고 우리 작가님도 오늘은 텐션이 유독 이렇게 좋으신 게 또 오늘 이런 분위기와 이런 여기 함께 계시는 분들의 네.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오늘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거의 뭐 끝 마무리가 네. 되어 가는데요. 작가님의 오늘 오후 일정이 궁금하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네. 한번 여쭤보는 게 그러면 오늘은 글을 쓰시지는 않으실 것 아, 같고요. 맞습니다. 네네. 이거 궁금하신 분은 저랑 같이 가시려고 그런 건가요? 따라가시려고요? 네. 아, 따라오셔도 돼요. 네. 아, 오늘 오후 4시에 네. 서울시립대에서 강의가 있어서 아, 시립대인가요? 네네네. 오. 같이 가실래요? 물어보신 분은? 같이 오셔도 됩니다. KTX 청강하셔도 돼요. 타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강의가 있어서 그 강의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 웬만하면 스케줄을 말하는 날에는 말하는 날로 이렇게 맞추거나 네네. 좀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분배하시는구나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니까 남편한테 애기 맡기고요.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어린이날 안 가네요. 네네. 네, 어린이집. 네네. 네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또 작가님께 댓글을 남겨주신 것,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좀 모르겠어요. 작가님 지금 11시 56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어떻게 좀 흘러갔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또 저와 작가님과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느덧 작가님을 아쉽게도 4시를 위해서 다음 스케줄을 위해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소통하신 또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거든요. 오늘 어떠셨어요, 작가님?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네. 작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글을 쓰기 전에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일까,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일까,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뿐만 아니라 어떤 강의 장소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선망했던 사람들이랑 같은 행사를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뵌 분들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중에 이분이 저에게 나중에 인사를 청해 오면서 그때 잘 봤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장에서 만났던 분이 제가 그 출판사 편집자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꼭 작가님께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2년 뒤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던 분도 있었어요. 와. 그런 식으로 이런 인연으로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책을 읽는다는 게 되게 외로운 일이에요. 아무도 책을 안 읽거든요. 언제나 읽지 않았지만 요즘은 더 안 읽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영화 파친코 애플 TV의 네. 그 파친코 그 원작을 쓰신 이민진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의 세대는 너무나 부러운 세대래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세대보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세대보다 인종 갈등도 적고 뭐 어쨌든 전쟁의 위험이나 어떤 먹고 살 거 위협도 적고 뭐 네. 젠더 갈등이나 그 어떤 위협에서도 조금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근데 딱 하나 우리 세대보다 안 되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집중력이다. 집중력이 문제가 많다라는 게 우리 세대와 다른 점이다라고 했는데 점점 집중력이 짧아지고 점점 세상에는 너무나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다양해요. 책을 읽는 경험이라는 거를 많이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네.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적은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일, 근데 심지어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일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너무나 희소하고 희소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언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네. 대단하고 특별한 분들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1시간 동안 정문정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대단한 사람들과 대단한 대담, 그리고 대단한 작가님, 우리 정문정 작가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뜨겁게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문정 작가님과 이렇게 함께 또 소통을 하는 시간 북콘서트 1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북콘서트 2부 또 3부 계속해서 오후 5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콘서트 2부는요 윤고은 작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북콘서트 3부는 또 홍성남 작가님과 그리고 작가가 된 제가 함께 부부 공동 저자로 또 함께 출간한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 또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MZ세대 뭐 이런 것들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2022 세계 책의 날 기념식 행사 북콘서트 2, 3부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선착순으로 1000명 중에 총 423분을 추첨해서 각각 책 한 권과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책갈피까지 보내드리는 여러분 책드림 이벤트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오늘의 이벤트인데요. 요 QR코드 저장하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신청 링크로 이동하셔서 꼭 신청 남겨주시면 추첨으로 423분께 저희가 꽃 한 송이 책과 책갈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정문정 작가님과 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시는 모든 분과 함께 외쳐보는 시간입니다. 계속 코너가 끝날 때마다 이거 외쳐야 되니까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2022 세계 책의 날 요건 제가 하고요. 마이크를 드시고 두근두근 책 속으로 요건 정문정 작가님께서 외쳐주시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도 두근두근 책 속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외쳐보면서 오늘 북콘서트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세계 책의 날 두근두근 책 속으로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